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19 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 나형의 해설 강의를 맡은 정중영입니다. 오늘 다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열심히 준비한 것에 비해서 아마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은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아무래도 7월 학력평가는 끝이 나고 나면 학생들이 아쉬움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리고 그 핑계거리들을 계속 밖에서 찾으려고만 합니다.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라 집중하지 못했다는 학생들도 있고, 하필이면 오늘 왜 그렇게 또 날씨는 굳은 날씨 때문에 집중을 못했다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던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집중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있었던 7월 학력평가 전반적인 난이도부터 시작해서 좀 제대로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되는 문항들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번에 7월 학력평가를 한 줄로 평가하자면 중킬러 문제가 없었어요. 쉬운 문제는 너무나 쉽고 그에 반해 킬러 문항들 20번, 21번, 30번만 세 문항만 훅 난이도가 높았는데요. 그 세 문항이 전부 다 미적분 1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학2 열심히 공부하고 확률과 통계 열심히 공부해도요, 사실 어느 정도만 공부해도 변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맞추어낼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미적분 1에서 변별력이 있었던 세 문항이 전부 다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과목별로 문항 안배가 굉장히 아쉬웠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20번, 21번, 30번 그 세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들 전부 다 맞추어낸 88점인 친구들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어쩌면 그 중에 객관식 한 문항 정도 더 맞춘 92점도 상당히 많은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쉬운 문제가 너무나 쉬웠고 미적분 1에서만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지만 나중에 9월 모의평가나 대수능까지 가고 나면 수학2, 확률과 통계, 중킬러 문제 하나씩은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수학2 다 맞췄다고, 확률과 통계 다 맞추었다고 절대 자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수능과 얼추 거의 이제 범위가 비슷해졌습니다. 3월 달에는 수학2의 비율이 절대적이었지만 이제는 수학2에서 11문항 나왔어요. 미적분 1에서도 11문항 나오고요. 확률과 통계에서 8문항 나왔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한 아마 9월 모의평가와 대수능에서도 문항 수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확률과 통계 아직 전범이 아닙니다. 통계, 확률 분포까지 나왔어요. 정규 분포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통계적 추정 뒤에 있는 이야기들 있죠. 표본 평균의 분포 혹은 모평균의 추정, 수능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모비율의 추정 사실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 해야 된다고요? 표본 평균의 분포 그리고 모평균의 추정, 분명히 한 문제는 나올 테니까요. 그 부분까지 좀 정확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수능까지 가더라도 문항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그리고 21번과 30번은 킬러 문제는 여전히 미적분 1에서 출제가 되겠죠. 하지만 19번, 20번, 29번과 같은 중킬러 문제, 이 21번과 30번 최고난도 두 문항을 제외하고 나서는 여기에서 수학2에서도 한 문제가 나오고 미적분 1에서 한 문제 나오고 확률과 통계에서 한 문제 나오고 이럴 거예요. 그럼 확률과 통계에서도 중킬러로 나올 만한 문제에 대비하셔야죠. 어떤 거? 중복조합의 수. 수학2에서 중킬러로 나올 만한 문제는 합성함수와 역함수 이야기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27일 남았어요. 대수능까지 단 2번의 시험만이 남아 있습니다. 9월 모의평가 한 번 남아 있고요. 그리고 10월 학력평가 한 번 남아 있어요. 이 2번의 시험만 지나고 나면 이제 대망의 그날이 옵니다. 근데 127일이면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들 전부 다 해내기에 충분한 시간이기도 해요. 하지만 지나온 127일은 어땠습니까? 지나온 100일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27일 어떻게 보낼지, 그리고 어떤 모습의 내가 될지는 철저하게 내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달콤한 7월에 속지 말자. 이번 7월 학력평가는 전통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시험이에요, 보통. 반면에 등급컷은요, 높지 않습니다.
시험이 쉬운데 왜 등급 컷은 낮을까? 그만큼 현역인 학생들, 수험생들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로 집중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N수생들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시험 성적에 비해 등급 컷은 잘 나와요. 하지만 대수능에 가서는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7월 학력평가에 비해서 대수능은 3등급에서도 한 10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4등급은 10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번 7월의 성적, 등급에 그 달콤함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정신 차리시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번 시험을 분석해야 될까? 이번 시험에서 가장 두드러진 건 킬러 문항이 전부 다 미적분 5원에서 나왔다는 것. 수학2와 확률과 통계에서 전혀 변별력이 없었던 중킬러 문항조차 하나도 없었던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비해야 되는 부분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수학2에서도 중킬러 문제 분명히 하나 나올 거고요. 확률과 통계에서도 중킬러 문제 분명히 하나 나올 겁니다. 그리고 통계적 추정 아직 시험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서 20번, 29번, 21번, 20번 그리고 여기 30번까지 이 네 문항이 그래도 조금은 변별력이 있는 문항. 하지만 29번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의 상황을 해석하기가 조금 난감할 뿐이지 해석만 제대로 한다면 실수 없이 풀어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시험을 치러내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은 어려웠던 난감한 문항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중킬러 문항들, 킬러 문항, 그리고 의외의 복병까지 이렇게 7문항 한번 살펴볼게요. 14번 어땠어요? 3점짜리 열심히 풀다가 4점짜리 첫 문제 뿅 나타났는데 모양이 좀 낯설었을 것 같아요. 등차 수열과 부분 분수 이 두 개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이제 엮여있는 결합된 문제였는데요. 아마 14번에서 다양한 친구들이 뒤에 있는 15번, 16번, 17번은 사실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해서 시간 안배에 좀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중킬러 문항 18번, 19번, 29번 굳이 한번 뽑아본 겁니다. 18번은 어떤 게 어려웠을까요? 문제 상황을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어쨌든 확률과 통계에서 빈칸 채워내는 완성형 문제는 출제가 될 거거든요. 이번에는 뭐에서 나왔어요? 확률 변수 x, 이산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에서 빈칸 추론하는 문제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뒤에 이제 통계적 추정이 들어가고 나면 표본 평균의 분포,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는 그런 빈칸 채우는 문항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번에 출제된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하는 빈칸 채워내는 추론 문제가요. 수능에서도 분명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상황을 해석하는 것에서 조금은 힘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확률을 구해야 돼. 확률 분포표를 그려야 되니까. 그 사실을 알아요. 근데 확률을 구하려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경우의 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순열의 수, 조합의 수 이런 거라는 것이. 이번에 문제는요. 순열의 수, 조합의 수가 아니라 직접 세는 거였어요. 근데 직접 세는 것을 두려워했던 친구들 이번에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등비급수, 도형이 닮으면 항상 나오죠. 근데 이번 시험에서 어려웠던 건 첫 번째 항을 찾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공비를 구하는 건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29번은 어땠어요? 이게 제14항이 0이라는 걸 이용하고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관점들을 알아야 되는데 개수 세는 데서 실수하지만 않았다면 분명히 맞췄을 겁니다. 근데 개수 셀 때 항상 하나씩 빠뜨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혹시 틀렸다면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킬러 문항 20번, 21번, 30번 위에 있는 20번과 21번은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접선의 개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함수의 그래프에서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접선의 개수도 접점이 몇 개 있는지 이 도함수에 대한 방정식에서 그때 실근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30번 조금 낯설었을 겁니다. 도함수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요. 도함수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리고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에서 원시함수의 그래프를 상상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미적분 1에서 나왔던 킬러 문제들 있죠. 접선에 대한 이야기는 대수능에서도 여전히 킬러 문제로 출제하기 좋은 재료니까요. 오늘 이제 세 분의 선생님이 하는 해설 강의 통해서 이런 중킬러 문제, 킬러 문제 전부 다 제대로 정복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런 명언이에요. 인생의 비극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할 목표를 갖지 못하는 거다. 다리의 개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쪽 다리가 없는 수영 선수가 비장애인들과 함께 수영대회에 나왔습니다. 10km를 2시간 50분에 걸쳐서 헤엄을 쳤는데요. 그때 25명 중에 19등을 했어요. 정말 위대한 수영 선수. 이 수영 선수가 끝나고 딱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리가 하나 부족한 것은 내가 수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의 목표가 어떠하든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 관계없습니다. 대신에 여름에 그 무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이 여름을 누가 더 뜨겁게 보내느냐, 이제는 정말 의지의 싸움이고 정말 간절함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름을 뜨겁게 보내시고 연말에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 짓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바로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영이었습니다.